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씹을 때 시큰거리는 치아, 균열이 생긴 치아인데요. 이 균열이 생긴 치아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치아는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층 중에 제일 바깥쪽 층은 범랑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층이고 두께도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균열이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주 심한 이갈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 심한 부정교합이 있고 이런 분들만 아니면 젊은 층에선 안 생기는데요. 이제 30대, 40대, 50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얼굴도 주름이 지고 노화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치아에도 노화의 과정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문제가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흔들리는 풍치 이런 것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우리 치아를 계속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위아래 니가 맞닿을 수밖에 없죠. 맞닿게 된다는 건 음식을 짓이기는 힘을 줄 때 우리 치아도 계속 미세하게 닳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치아가 닳아나갔으면 안 닿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들 생각을 하는데요. 치아가 닳아나가게 되는 경우에 닳아서 안 닿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만큼 우리 치아는 또 보상작용으로 닳아서 없어진 만큼 위아래 니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닿게끔 만들어지게 돼요. 닿고 갈리고 닿고 갈리고 닿고 갈리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겠죠. 우리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만으로 6, 7세, 7, 8세 이 정도 되면 입안에 맹추를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어금니는 그때 나와서 제가 대략적으로 10살이라고 잡아볼게요. 어금니가 10살에 나와서 나이가 이제 30, 40, 50세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 치아를 30년, 40년 쓰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그 범랑질이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계속 갈려나가게 돼요. 갈려나가게 되다 보면 그 껍질이 약해지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난 양치 관리를 잘해서 충치가 하나도 없어, 잇몸병도 없어. 하지만 치아가 어쩔 수 없이 깨지거나 이런 현상들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노화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단 이렇게 균열이 생겼을 때 굉장히 미세한 균열은 저희도 사실 발견하기 힘들어요. 근데 증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씹을 때 약간 찌릿한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균열의 증상인데요. 왜 찌릿하게 되냐면 우리 치아는 평평하게 물리는 게 아니고 치아마다 홈이 있어요. 윗니, 아랫니에 이런 홈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씹게 되는데, 약한 힘을 받고 아직 우리 치아 껍질이 건전할 때는 이렇게 치아를 쪼개는 힘을 받더라도 우리 치아 껍질이 그걸 견뎌줘요. 하지만 치아 껍질이 닳아서 마모가 되고 약해진 상태에서는 세게 씹을 때 이제 치아 자체가 이렇게 사과 쪼개듯이 쪼개지는 힘을 받는 거고, 그런 힘을 받을 때 치아가 찌릿한 증상을 나타내게 돼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걸 그냥 참고 지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해서 나중에 금이 많이 치아 내부나 뿌리 쪽까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신경치료를 동반하든지 더 복잡한 치료를 해야 되고, 시기가 늦게 치료를 하게 되면 보철치료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라도 그 치아의 예후가 분명 좋지 못해요. 금이 간 치아 같은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서 금이 많이 가 있고 아직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더 쪼개지지 않게 껍질을 새로 만들어주는 크라운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고 아파진 경우에 오시면 어쩔 수 없이 치아 속에 신경치료까지 하게 되고, 신경치료까지 받은 치아는 어쩔 수 없이 치아 자체가 더 약해져서 씌워놓더라도 얼마 못 가서 망가질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다른 분보다 젊은 나이지만 더 빨리 이가 균열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치열이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치열이 좋지 않다라는 건 또 다른 보이는 거에 대한 심미적인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치열이 안 좋은 분들은 치아의 이동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앞니가 삐뚤삐뚤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삐뚤삐뚤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조금씩 삐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삐뚤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가 잘 안 맞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가 잘 안 맞으니까 씹을 때 좀 불편하잖아요.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 몸의 보상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불편한 부분을 꽉 씹던지 아니면 밤에 이를 갈아서 그 안 맞는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보상작용이 생겨요. 안 그러면 이가 떠서 밥을 못 먹으니까요. 그래서 치열이 많이 안 좋고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밤에 끼는 이갈이 장치나 이런 걸 꼭 좀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치아가 과도하게 마모돼서 좀 빨리 균열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내가 낮 시간에는 뿌득뿌득 갈지 않거든요. 근데 밤에는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죠.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치아를 보호해주는 이갈이 장치를 끼셔서 그렇게 이가 갈리고 과한 힘이 가는 걸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